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파워시프트 꼭지고요. 아프간 난민들을 데려오는 미라클 작전이 며칠 전에 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먼저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게요. 인구는 한 3,700만, 면적은 한반도, 남북한 합친 것의 한 3배 정도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은 상당히 이제 저소득 국가입니다. 500달러 정도인데, 북한이 한 1,200, 300달러인 것에 비하면 상당히 살림살이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위치가 내륙국이죠. 내륙국이고 중앙아시아에 이제 교차로 역할을 해서 인도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란 거쳐서 유럽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북쪽으로 시베리아 저기 뭐야 유라시아 평원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 골짜기로 지나가면 중국과도 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죠, 예전부터. 그래서 많은 이민족들의 이제 침입을 받았고 이제 꿋꿋이 잘 버텨낸 그런 나라입니다. 보면 이제 서방권과의 주요 분쟁은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원래 영국이 이제 인도를 식민지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러시아 제국이 남하하는 것을 좀 두려워해서 미리 이제 사전에 그 핵심적인 교차로 지역인 교통의 요지, 전략적 요충지인 아프가니스탄을 먼저 식민지화합니다. 영국이. 그래서 아프간이 이제 독립의 열망이 있어서 영국과 3번에 걸쳐서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1919년에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 자, 그 이후에 쭉 지내다가 이제 아프간에서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혁신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종교에 대한 부분, 여자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이제 민심을 많이 건드는 겁니다. 너무 빨리 변한 거죠. 그래서 반군들이 발생해서 그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탈레반이나 무자헤딘 같은 이런 민병대죠. 우리말로 하면은 민병대가 나와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여기에 이제 공산정부 물론 당연히 소련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권으로서는 유리하죠. 그래서 그 당시 공산 정권을 아프가니스탄 공산 정권을 소련이 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발을 많이 담그게 돼서 10년이나 전쟁을 하고 결국에 물러나죠. 네. 자, 그러고 하다가 약간은 이제 이란처럼 그 이슬람 근본주의라고 불리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통치를 하게 되고 2001년에는 9.11 테러를 기점으로 이라크와 더불어 아프간에도 미국이 침공을 하죠. 예. 그래서 그 전쟁이 이제 한 20년 됐고 최근에 끝이 난 거죠. 미국이 철군을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서 남아있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꼭두가시 정부가 뭐 거의 너무 누구의 예상보다도 빨리 무너졌죠. 그러니까 미국이 여기서 싸운 거예요.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민중들, 탈레반이나 무자헤딘이라고 불리던 그 세력들이 결국은 이제 외세를 밀어내는 그런 형식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정부는 당연히 미국의 힘이 없이는 단 며칠로 버틸 수 없었던 정부였기 때문에 꼭두가시 정부라고 불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황이 생겼고 여기에 미국이 이 전쟁을 관여한 이유다. 뭐 바이든도 이야기했지만 자신들의 이해관계, 미국의 이해관계가 없는 전쟁을 더 이상 안 하겠다.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하든지 간에. 단지 이번에 놀라운 것은 그것을 천명했다는 거죠.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큰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세계 어떤 정세에서 미국의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의견은 이런 게 있어요. 투르크메니스탄이라고 보이시죠? 이 아프가니스탄 위에 투르크메니스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카스피해 연안에 있습니다. 여기가 예전부터 유전으로 유명했고 1990년대에는 여기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에서 엄청난 천연 그 가스가 발견됩니다. 예, 세계 5손가락 안에 드는 천연가스 유정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투르크메니스탄은 내륙 국가였기 때문에 기존 파이프라인이 예전에 이제 구소련 지역이죠. 그래서 구소련 지역을 통해서 이걸 수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강하게 개입을 해서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파이프라인을 남쪽으로 끌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투르크메니스탄 지역의 천연 자원이 러시아에 보탬이 안 되게 그리고 그 공급을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중동 지역하고 가깝잖아요. 들어가는 쪽이. 그래서 이 지역을 이제 미국이 컨트롤하고 싶었다. 서방이 컨트롤하고 싶었다. 물론 그 뒤에는 말대한 이익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고 말하면 조금 어폐겠죠. 그래서 중앙아시아 전체 지역에 대해서
이 지역의 경제권을 서방권으로 가져오면서 러시아로부터 떼어놓겠다. 이런 의도가 강하게 반영됐던 의견이 있어요. 예,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쟁이 있었고, 미국의 셰일가스 같은 게 많이 나오고, 이제는 석유라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도 많이 발견됨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기 이 유정이 러시아의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비중은 떨어졌겠죠. 그 최근에 또 독일하고 연결했던 그 노르드스트롬 그 파이프라인도 또 완공이 됐고, 미국이 이걸 묵인을 했기 때문에, 뭐, 일맥상통한 스토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제 지하자원이 한 나라의 부에 미치는 영향이 옛날만큼 크지 않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석유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자, 이런 게 이제 TAPI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출발해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그죠? 이란과 러시아를 여기서 배제하고 싶었던 그런 미국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지금 미국이 많이 곤란해졌잖아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네.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기 때문에 되게 지금 보여주기 싫은 것은 그런 이제 공공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관여되어 있냐? 여기에 영국, 호주, 캐나다, 독일은 군병력을 파병을 해서 전투를 치렀어요. 그 탈레반과. 근데 우리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병력이 일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병력이 좀 간 적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거기 간 이유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거기를 장기적으로 자기들의 영향력 안에 확실하게 두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자그마치 2천조 원을 우리나라 돈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나라가 서로 맞는 겁니다. 그만큼 오래 그게 머물겠다는 뜻이었겠죠. 이라크는 그만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많은 재건 산업이 있었고, 그 재건 사업의 일정 부분을 우리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도 어느 정도 관계를 맺고 있었죠. 발을 담그고.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목적으로 우리의 존재가 있었고, 그 중에 한 혜택 중 여러 개를 많이 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우리도 알만한 내용은 우리의 전투기 FA-50을 이라크 공군용으로 미국이 사줬죠. 그런 전례도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미국이 탈레반의 철군 시간을 촉박하게 줬죠. 그래서 아이시스가 테러도 하고 있죠. 그래서 촉박한 시간이고 미국이 엄청나게 쫓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이 실수를 한 거죠. 최소한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본인들한테 지난 20년간 지배를 하면서, 우리도 3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친일파들이 생겨났습니까? 그게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미국도 20년간 지배를 했기 때문에 수많은 탈레반 입장에서 보면 미국 부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다 배반자들이죠. 탈레반 입장에서는 보면. 반드시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다 데리고 나올 형편이 못 돼요. 미국 사람도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주위에서 도움이 절실해요, 지금 미국이. 그래서 국제적 공조를 당연히 필요했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라면 미국이 강하게 요청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일본이 난민을 임시로 수용할 수 있겠느냐, 미군 기지에라는 전제를 붙여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게 며칠 있다가는 섭 없어졌죠. 그 노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해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와 미국은 동맹 관계가 있고, 우리가 동맹 관계가 어려울 때, 그 이유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 동맹이 어려울 때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도와줘야지 나중에 우리가 궁할 때, 지금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견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향후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쿠폰 하나 산 걸로, 교환 쿠폰 하나 산 걸로 삼으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속하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이 상황에 있어서. 당연히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우리 동맹국의 편에 있어서 고생을 했고 집을 잃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당연히 보편적인 인류애적인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 사람 특히 그거 강하지 않습니까? 힘든 사람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옛날에 유럽 쪽에 대규모 중동에서 난민들이 유입돼서 유럽이 아주 곤란을 겪고 있는 것도 봤기 때문에 조심스러움도 동시에 우리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와중에서 우리 책에서 지금 특별 기여자라는 그런 호칭을 부여해서 제한적인 숫자의 아프간 난민만을 수용한 것은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이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었고, 길어봤자 그렇게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들이 많지 않았어요. 특히 다른 나라들이 허둥대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사자인 미국이 허둥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주어졌던 시간은 아주 짧았을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꺼내서 실행까지 완벽하게 마친 거니까 대단한 거죠. 다른 나라들이 놀라워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예. 자, 그래서 난민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수 없는 문제고 미국과의 동맹관계 또 아까 말씀드린 다른 이유들로 인해서 박대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예.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유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물론 남들 이야기니까 말 놓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잘 선택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는 직접 참전한 국가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 코이카, 대사관, 병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겠죠. 거기에 관여한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 기여자, 난민이라고 붙이지 말고 특별 기여자라는 명칭으로 한 개를 딱 그어서 데리고 오자. 예. 그래서 그것도 누구도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납득하기 어렵지 않은 누구나 명쾌한 이런 기준을 세우자. 이게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숫자가 400명이죠. 미성년자제까지 포함을 해서. 예. 그래서 전격적으로 바로 실행을 합니다. 소문도 안 내고. 실행하면서 언론에 이야기를 했죠. 예. 빨리 했더니 좋은 점이 뭐냐면 미국이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예. 실제 참전했던 동맹국들도 행동이 더딘데 자기 나라 사람들 데리고 가기 바쁜데 우리는 자기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400명이긴 하지만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대단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고마웠고 우리가 카불 공항에서 우리 한국으로 가야 될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될 아프간 사람들을 고르는데 애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이 버스를 주선해 주는 등 우리한테 혜택을 베풀어 준 겁니다. 자, 거기서 며칠 더 늦었으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스러워질 것은 명약 완화한 일이었거든요. 우리도 그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하는 게 제일 유리했던 겁니다. 도움받기도 좋고. 네. 자, 주변국 상황을 보면은 참전해도 영국은 2만 명을 데려가겠다. 5년에 걸쳐서. 독일은 1만 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메르켈 총리가. 캐나다 2만 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주는 3천 명한테 비자를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고 내부에서 벌써 숫자를 한 2만 명으로 늘려야 된다고 시위가 벌써 벌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간다가 2천 명을 데리고 간다는데 이거는 미국이 어떤 거래를 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관여하지 않았던 프랑스, 이태리는 말이 없죠. 예. 그래서 참전했던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먼저 책임을 지는 모양새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현재 아프가니스탄 주변에 이란으로 78만 명, 파키스탄에서 14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난민이 흩어져 있어요, 이미. 그래서 프랑스나 그 외 나라들은 난민을 못 받겠다. 대신 돈으로 이란과 파키스탄이 이 난민들 도우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특별 기여자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전투병을 파병하지 않은 동맹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항상 친구를 도와줄 때는 가장 먼저 하고 친구를 비판해야 될 경우는 가장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거. 동서양을 다 관통하는 이야기죠. 예. 또 이렇게 시행을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 기여자라고 우리는 이 400명 더 이상은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예. 하고 손을 꺼었기 때문에 깔끔하게 치자고 가장 먼저 했죠. 미국이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그걸 던진 겁니다. 그 카드를. 따지고 보면 우리는 전투병도 파병 안 한 나라예요. 거리도 멀고. 우리는 또 단일 민족 국가라 해외 난민을 받은 경험도 없고. 예. 그런 상황을 감안했을 때 미국이 우리한테 추가로 난민 좀 더 받아달라. 이렇게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예. 오히려 미국이 고마워하죠. 그렇게 선행을 가장 먼저 해줘서. 그래서 400명 선으로 억제가 되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민이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그 난민들이 우리 사회로 퍼져나가서 범죄 조직화 된다거나 다른 나라에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그걸 국민들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무분별한 난민이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보다는 마땅히 우리하고 연관이 있는 분들을 도와줘야 되겠지 하는 마땅함이 더 우세되는 그런 여론적인 추이가 나타났어요. 엄청나게 잘한 것이죠. 예. 그리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섬세함이 돋보였죠. 분유, 젖병, 기저귀 이런 것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고 있는 와중에 여기서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데 또 이런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의 지혜와 힘을 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겠다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특별 기여자라는 이름으로 한국으로 수송한 미라클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네.